안녕하십니까. 재활닥터 민원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노인이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돼서 성숙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보통은 이런 주로 이슈가 핫하고 영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요소에서 이런 노령의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앞으로의 어떤 그 인구 안에서 어떤 비전이랄지 또는 이제 또 아프신 분 경우에는 이제 관리 방안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런 돌봄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의 정의와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노인 증후군 이런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을 지나가고 또 갱년기를 또 지나가고 거기서 한번 또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겪고 그래서 이후로 노인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노인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대기적 나이로 볼 때는 65세를 노인 인구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교통에 관련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이라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65세로 이렇게 정의하는 노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변화보다는 사회 인구학적 차원에서 정의가 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로기 65세에서 74세, 그다음에 두 번째 노년기 75세에서 84세, 그리고 만년기 85세 이상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노인이라든지 노령화, 노인 환자들에 대한 편견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환자군이 있을 때 좀 고령의 환자가 오면 여러 가지로 좀 진료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건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대할 때 조금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기관이나 또 요양원에서 장기요양 시설에서도 노인의 의학적인 문제, 예를 들자면 요실금, 기억력 장애, 우울증 등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렇게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하거나 도외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어떤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흔히 생기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 항상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신체 자극에 적응이 좀 곤란해지죠. 저만 해도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제가 하던 스포츠 중에 테니스나 이런 거 많이 움직여야 되고 바로 반사해야 되는 동체 시력 이런 것들이 줘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무뎌지면서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좀 늦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자극에 대한 적응이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신체적 항상성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얘기인데요. 감각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시각, 안검하우스나 눈물 감소, 망막 변화, 노인성 원시 이런 변화가 있고요. 청각에서는 청력 감퇴, 노인성 난청, 달팽이 관의 변성, 귀지가 좀 많아져서 이런 변화들이 또 청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청각 장애 신호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진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전에 우리 어르신이 목청을 막 높여서 얘기한다든지 아니 타인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신다든지 말수가 줄어든다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지 또는 타인의 이야기에 의구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다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추정이 되면 정확한 진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양 부족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소화 기능이 약화되고 식욕이 감소되고 변비 같은 증상이 생겨서 이런 식이 섭취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발열 증상, 감염이면 당연히 열이 난다.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지연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뇌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적 능력이 감소해서 뭐 정서도 불안해지고 치매, 선망, 우울증 이런 수반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요력의 문제가 생기는데 성기능 장애라든지 요실금, 이런 빈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빈뇨가 많이 생기면 밤에 결국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껌껌한데 화장실 찾아가다가 또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다가 낙상이 되는 그런 낙상 위험도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점점 위축되면서 사회적 소외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불면증이죠.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게 곤란해지고 병원에서 입원 중에도 낯선 환경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기 때문에 수면 장애 있고 더불어 밤에 또 움직이시다 약간 낙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제 의원증이라고 해서 연세가 들어서 다양한 질병을 앓게 되면은 약물을 이제 투여하게 되는데 복용하게 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약물 여러 가지 여러 과에서 받다 보니까 이런 약동성 서로 약간의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부작용 또는 뭐 수술 합병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약물도 과용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질병을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여러 의료기관에서 약을 중복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물 과용의 위험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화돼서 고립, 빈곤, 방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인 입장에서 본 노인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질병의 증상이 없거나 비전형적이어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세 번째, 의식 장애가 많고 이런 것들은 탈수의 가능성,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섭취를 잘 못하게 되고 고립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탈수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의식 및 정신질환이 다수 발생하고 또 우울증이 많은 편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차가 크다. 이런 임상적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을 보게 되면 이제 고령 환자의 경우에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다는 현재의 증상 및 기능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좀 진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완치의 개념으로 가족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추진하기엔 조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제한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과정에서 진료 방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보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 친척, 친구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증후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일컬을 수가 있는데요. 이 노인 증후군의 정의는 노인에서 흔하면서 그 원인이 다양하고 치료와 동시에 돌봄이 중요한 단순히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이 중요한 연속된 증상이나 소견 이런 것을 노인 증후군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인의학자들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치매, 요실금, 선망, 낙상, 청각장애, 시각장애, 근감속증, 영양불량, 노쇠, 부동,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노인 증후군의 종류로 제안했고요. 기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화에 따른 모든 기관의 항상성,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특징은 노쇠한 노인에서 다수 발생하고 삶의 질과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며 여러 원인들이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게 됩니다. 주 증상은 특정한 병적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비특이적이라고 합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이 떨어져 있는 두 기관에 동시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노인 증후군끼리 많은 위험 인자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증후군의 요점은 노인증후군은 노인 포괄평가와 더불어 노인의학, 노인간호의 핵심이 되고요. 이런 노인증후군의 개별 증상의 특성과 케어 방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환자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실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주로 의료 환경, 예를 들자면 아프거나 입원 중인 가장 쇠약한 노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게 되는데요. 주요 증상을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부적절하게 치부할 경우에 가능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되니까 선입견 없이 환자의 증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좀 더 치료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노인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